중앙대학교 앞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썩고 부패할 뿐 아니라 능력도 없고 또 국민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오만하고 무도한 정권 맞죠, 여러분? 집에 갈 준비를 해야 될 사람들이 무슨 국민 통합입니까, 여러분? 정치 개혁이라는 얘기도 선거열을 앞두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 5년 동안 안 했고 선거운동 시작된 지가 벌써 몇 달인데 열을 앞두고 이런 소리 합니까? 국민을 우습게 알고 늘 외면하고 깔보다가 선거 때가 되면 또 표를 훔쳐와야 되니까 국민 여러분을 공작과 세뇌와 기만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서울 지역 유세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른바 썩고 부패한 세력을 축출하겠다라면서 이재명 후보의 통합정부론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정치개혁을 왜 지난 5년 동안 하지 않고 선거 열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들고 나온 거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윤특보도 잠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선거용 아니냐라는 국민의힘 측의 비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 과정이라는 것은 항상 개혁의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정치 개혁이라는 게 워낙 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고 서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서로 싸우면서 앞으로 갔지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이 전제가 일단은 틀렸고요. 그리고 어제까지 안 했으면 오늘부터 앞으로도 계속 안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의 시대 정신이 결국은 정치 개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시기가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오히려 대선을 앞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동력이 많이 생긴 거고요. 네. 그럼 저는 윤 후보가 비판을 하려면 좀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가지고 비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내놨습니다. 대통령 1년 임기 단축, 개헌도 내놨고 대통령제 형태도 내놨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앞으로 우리 정치를 어떻게 끌고 가겠는지 좀 그런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셨더라면 네. 좀 더 통합 정부론에 대한 비판이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앞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어봤는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또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문파 윤석열 후보에게 서초에 빚이 있습니다. 저희가 빚을 갚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중간에 서로 오해도 있었지만 바른 나라 만들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여러 곳에서 지지 선언을 했지만 바로 이 예가 좀 특이해서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친문단체입니다. 2019년 서초동 조국소 집회를 주도했던 바로 그 시민단체인데 깨어있는 시민연대, 이 시민단체가요 윤석열 후보의 손을 잡게 된 겁니다. 자, 친문단체가 윤석열 후보의 손을 잡고 지지를 선언했다. 이거는요, 아까 박근령 이사장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것, 이런 식의 이 상반되는 내용과도 좀 비슷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저 장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면입니다. 저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의 민주당이 민주당답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을 우리는 보여야 된다. 민주당이 후보다운 후보를 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윤 후보의 지지를 선언을 했는데 이렇게 봅니다. 진영에 관계없이 윤석열 후보의 존재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정권 교체가 이렇게 큰 의미를 주는구나. 울림이 큰 장면이라고 보고요. 윤석열 후보가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같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 결국 윤석열 후보가 진영과 관계없이 우리나라 전체를 어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정치적으로 크게 무게감을 갖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이제 저 단체가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강하게 지지했던 분들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이재명 후보를 어떤 이렇게 수용하기보다는 아마 이제 그 좀 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괴리가 있었는데 아마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게 된 거는 좀 뭐 내부적으로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분들의 다수가 다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이게 맞는 방향이다. 이 부분은 조금 또 다수의 의견과는 뭐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뭐 문재인 대통령을 뭐 저분들이 뭐 지금까지도 지지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분들이 같이 또 우리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그런 부분은 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제스처가 있죠. 바로 어퍼컷 세리머니입니다. 윤 후보가 어제는 이 세계 챔피언이죠. 홍수환 전 한국권투위원회 회장의 글러브를 낀 채로 어퍼컷 세리머니를 선보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입니다. 자, 시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3월 9일 서울 시민 여러분의 손으로 이 글러브는 우리 홍수환 님께서 3번 쓰러지고 4번 다운시켜서 KO패로 이긴 그 카라스키아가 보내준 우리 홍수환 선수께 보내주신 글러브랍니다. 이게 근데 본인은 그 화면을 모니터링 해보면 약간 티셔츠가 말려 올라가면서 이렇게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그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뱃살 좀 빠졌나 이러면 숨 멈추고 이렇게 보잖아. 들으신 것처럼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유시민 전 이사장이요. 윤 후보의 어퍼컷 세리머니를 비꼬는 내용이었습니다. 티셔츠가 이 밀려 올라가면서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뱃살을 언급한 건데 글쎄요. 뭐 이 좀 조롱에 가까운 너무 희화한 내용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기도 한데 조금 과한 표현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그 유 전 이사장이 그냥 이제 뭐 편한 이제 유튜브긴 하지만 이제 그냥 뭐 편한 사람들과 좀 재밌게 얘기한다라는 그런 분위기에서 저렇게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근데 글쎄요 정말 이번 선거에서 너무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네. 도마 위에 오르는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외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 안 하는 게 좋고요. 근데 네. 다만 그런 건 좀 있습니다. 너무 어퍼컷 세레머니를 자주 하시기 때문에 네. 저러다가 너무 옷이 밀려 올라가지 않을까 항상 그런 좀 조심스러운 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재명 후보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발언으로 잇따라 비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잠시 언급하기도 했는데 윤 후보가요. SNS에 올린 사진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리면서 화가 난 표정을 이 펜으로 귤에다가 그린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방금 보시는 저 사진인데 참혹한 전쟁을 너무 가볍게 표현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이후에 저 글에 해당하는 사진은 삭제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좀 신중치 못한 그런 사진 게재가 아니었나 비판이 있었습니다. 예, 비판과 지적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정을 하고요. 저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오렌지 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 선거가 부정 선거로 치러졌기 때문에 거기에 항의해서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 오렌지 색깔을 들고 나와서 그 저항을 결국 성공시켰던 그런 예가 있는데 그 오렌지 혁명에 대해 얘기하고자 하는 사진을 올리다 보니
저런 약간 오해를 빚을 수 있는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저희가 바로 내렸고요.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